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예로부터 치아 건강을 오복 중의 하나로 즐겨 말하곤 했는데요. 자연 치아가 손실된다면 음식을 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흉해서 이때 찾는 것이 바로 의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치에 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환웅, 정재은 의치사 두 분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치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의치란 뭘 말하는 건가요? 의치란 네. 자연 치아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조직 부분, 즉 잇몸 등이 상실되었을 때 이것을 인공적으로 대치하여주는 보철물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보철물이란 우리 인체의 상실된 부분을 채워주는 어떠한 것들을 보철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의수라던가 의족, 가발, 인공눈 등이 보철물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의치는 인공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보철물을 뜻하게 되죠. 아, 그래요? 사실 의치의 그 많은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지는 몰랐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의치 그러면 틀니를 먼저 딱 떠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의치랑 틀니랑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가 다른 거죠? 정확히? 통상적으로는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틀니가 의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치가 좀 더 넓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라운이나 브릿지도 의치에 속하는데 저희가 틀니라고 부르지는 않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치는 보통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자연 치아를 잃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만성 치주염, 구강암, 잇몸 말씀하시는 거죠? 잇몸염. 네, 잇몸염증, 치주질환 네. 이것들과 그리고 구강암, 그리고 충치, 그래서 영구치에 뭔가 손상이 가해졌는데 이것에 복원이 불가능할 경우에 저희가 치아에 결손이 생기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의치는 이미 치아가 상실된 분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치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미리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의치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의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치의 종류에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무치약 환자분들, 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을 말을 하는 총의치가 있고요. 네. 부분적으로 치아가 결손되신 분들을 말하는 국부의치가 있습니다. 총의치에는 뭐 전체 틀니라든지 임플란트 오버덴처, 임플란트 픽스드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분 국부의치에는 크라운, 네. 크라운 앤 브릿지, 아니면은 부분 틀니, 뭐 이런 임플란트 오버덴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치에는 뭐 그 전체 틀니 또 부분 틀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종류 중에. 그러면은 저도 뭐 주변에서 많이 보고는 있지만 전체 틀니를 했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와는 다르게 부분 틀니를 했었을 때 그 각각의 장단점을 좀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 틀니랑 네. 부분 틀니는 이제 각각 다른 치아 결손 상태에 따라서 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꼽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만약에 환자분께서 치아가 1개 혹은 2개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치아가 남아있고 이 남아있는 치아가 보철 치료에 방해가 되거나 혹은 치아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부분 틀니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전체 틀니랑은 다르게 부분 틀니는 이렇게 남아있는 자연 치아를 지대치로 활용해서 보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착용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시고 편하시고 저장력도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네요. 이왕이면은 뭐 전체 틀니보다는 부분 틀니가 좋기도 하겠네요. 남아있는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의치하면 대표적인 게 요즘엔 특히나 많이들 하시는데 임플란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임플란트도 결국에는 의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포함이? 임플란트는 이제 상실된 치근을 네. 잇몸뼈에 식립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의치를 복원하기 위한 인공 치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무치약 환자분들을 위한 총의치, 네. 부분적으로 치아가 결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국부의치가 있습니다. 네. 총의치의 종류에는
전체 틀니, 임플란트 오버덴처, 임플란트 픽스드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네. 국부 위치에는 네. 부분 틀니라든지 크라운, 기대치 위에다가 여러 가지 치아를 복원하는 크라운 앤 브릿지, 네. 임플란트 위에 복원하는 임플란트 크라운 앤 브릿지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임플란트 의치에는 사실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임플란트를 병행하는 보철 치료에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식 의치, 나머지 하나는 고정식 의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이동식 의치에는 전체 틀니의 경우 상악에는 최소한 4개 임플란트, 하악에는 최소한 2개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그 상악 하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위에 아래 그렇죠. 말씀하시는 위에 거죠? 상악, 위에 밑에 하악을 네네. 얘기를 하는데요. 상악의 경우에는 하악보다 골 밀도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보통 하악에 넣는 임플란트 수보다 많이 식립하는 게 보통 전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에는 부분 틀니의 디자인이라든지 환자분의 교합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치아 결손 패턴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따라서 임플란트 개수와 임플란트의 위치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에 임플란트가 골류차게 되면은 그 임플란트 자체를 의치와 똑딱이처럼 탈부착이 가능하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임플란트 오버덴처라고 부릅니다. 임플란트 오버덴처의 장점은 탈부착이 가능한 의치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의 구강 상태 청결 유지에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아가 결손이 되면은 그 밑에 병행하는 잇몸이라든지 치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함몰되는데 네. 이 함몰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분 틀니는 상실된 잇몸을 복원하기에 참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임플란트 고정 의치에는 국부 의치의 경우 부분적으로 손실된 치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네. 하나의 틀니를 하나의 임플란트에 하나의 치아를 복원하는 임플란트 크라운, 여러 개의 상실된 치아를 임플란트 위에 연결해서 복원시키는 임플란트 크라운 앤 브리지가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성인의 경우에 사랑니를 제외하고는 28개의 영구치가 있는데요. 총우치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28개를 식립하고 그 위에다가 이빨 하나하나를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특히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잇몸이라든지 치골 손실이 많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런 임플란트의 제한적인 것과 의치의 불편한 것들을 따로 빼서 장점만을 이렇게 둘이서 병행해서 하는 네. 임플란트 하이브리드라는 오른포라는 치료 방식이 생겨서 요새 네. 많이 환자분한테 권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임플란트 올온포는 네.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의 임플란트 소요가 최소한의 수만 소요가 되고요. 네. 제작이 이미 돼 있는 의치를 그 임플란트 위에다가 접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임플란트 개수가 적은 게 또 환자분들한테는 신체적인 부담도 적고 치료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술은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과 임시적으로 보철 치료가 당일날 가능하기 때문에 아침에 오셔서 수술이 끝나고 치아 임시 복원이 끝나면 저작 기능, 그날 바로 씹으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루에 다 가능하다고요? 네. 발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뭐 그동안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은 뭐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아무래도 수술을 이렇게 식립하고 하는데 시간이 여러 시간이 소요가 네, 되지만은 맞아요. 아침에 오셨다가 잠깐 동안의 시술 기간이 끝나서 오후에 가실 때는 이미 이가 있으셔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당장 오늘 후에부터 씹는 네.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아침에 오셔서 몇 시간 정도의 시술 기간, 그다음에 복원 기간, 임시 복원 기간이 끝나면은 네. 바로 사회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술을 한 다음에는 고통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네. 저작 중간에 잇몸에다 주어지는 그런 프레셔, 압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작하실 때도 훨씬 더 편하고요. 네. 그다음에 탈부착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본인 자신감도 굉장히 빨리 복원되고 이 컨피던스 레벨도 좀 높아지는 그런 네.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변에서 사실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틀니를 뭐 또 뺐다가 또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장착할 때 이렇게 낀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죠. 우리가 흔히. 이 장착할 때 좀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틀니를 이제 처음 하실 때 네.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작 기능이라는 게 저희가 자연 치아를 가지고 있을 때랑 틀니를 사용할 때랑 굉장히 다르게 돼요. 네. 그래서 전체 틀니의 경우에는 틀니를 착용하셨을 때 100% 우리가 가지고 있던 치아처럼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10%에서 30% 정도의 저작 기능만 복원된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작 기능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이제 저작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저희가 치아를 사용해서 씹는 행위를 저작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치아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에 치아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 위에 그냥 틀니를 얹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처음 착용하실 때는 처음 딱 착용하셨을 땐 부드러운 음식이랑 그리고 잘 부서지는 음식을 위주로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좀 적응이 많이 되고 난 후에도 이제 한국 음식 중에서 깍두기라던가 이제 갈비라던가 이런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틀니를 끼고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틀니를 쓰시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혹 만약에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부드럽게 만든 후에 잘게 씹으시는 게 좋고요. 전체 틀니의 경우에는 저희 치아처럼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그락거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이제 조금씩 섭취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씹으실 때도 보통 우리는 오른쪽 왼쪽 움직이면서 저희가 씹거든요. 근데 틀니를 전체 틀니를 끼셨을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씹으시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위아래로요? 그냥 이렇게 부딪히듯이 이렇게 씹는 부딪히듯이 이렇게 움직이게 왼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움직이시게 되면 틀니가 이렇게 달그락거리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전체 틀니의 경우에는 이제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택하게 되는 방법인데 많은 환자분들이 치아가 없는 상태로 오래 계셨다가 오셔서 치료를 받게 되실 경우에는 처음 틀니를 착용하셨을 때 입 안에 없던 것이 들어가게 되니까 입술이 볼록해지고 볼 근육이 긴장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적응 기간이 지나면은 익숙해지는 부분인데 그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치아를 잃어버리면 아랫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윗입술도 이렇게 들어가서 입술 근육이 이미 이렇게 그 기능을 조금 상실하게 되고 볼 또한 이렇게 안쪽으로 홀쭉하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 상태로 오래 계시다 보면 근육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고정이 됐다가 틀니를 끼셨을 때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처음 틀니를 착용하셨을 때는 발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오래 지내시다가 틀니를 꼈을 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빼셨다가 끼셨다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어렸을 때 교정하면은 발음이 처음에는 이상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익숙해져서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틀니도 같은 원리로 계속 착용하시고 말씀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착용하신 상태로 제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틀니를 착용하실 때는 의치 클리닉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착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착용을 하시는 게 익숙해지시고 난 뒤에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틀니를 넣고 이렇게 입으로 씹어서 그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틀니 모양 자체에 변형이 올 수도 있고 부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틀니를 착용하실 때는 의치 클리닉에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참 많네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네. 또 전체 틀니를 착용하시면 위턱에 착용하시는 틀니 같은 경우는 입천장에 틀니가 달라붙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고 불편함이 별로 없으신데 가장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아래턱에 착용하는 전체 틀니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래턱에는 이 틀니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구조물이 저희 몸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치 전용 이제 틀니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의치사에 권유가 있거나 이전 게 없고서는 사용하시지 마시고 네. 몇 주 동안 적응 기간을 두시고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체 틀니를 하시거나 부분 틀니를 하시거나 같은 사항이 있는데요. 네. 틀니를 하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는 이상 우리 잇몸뼈는 계속해서 함몰이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네. 그래서 틀니를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처음 틀니를 만들었을 때와는 우리 입안 구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틀니가 헐거워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주기적으로 의치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헐거워진 부분을 수리를 하셔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편하게 사용을 하시고 이제 그 기간이 오래되고 나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틀니를 빼시면은 막 컵에다 담가 놓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타서 막 푸르르, 맞죠? 그러니까 의치는 아니겠구나. 그럼 그 틀니를 관리하는 특별한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네, 틀니는 아무래도 잇몸이나 치아 위에 장착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끼고 계시면은 신체에 압박을 가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팔을 이렇게 24시간 동안 계속 꾹 누르고 있다고 보면은 이게 멍들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입안 구강 상태에서는 잇몸 살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장시간 주어지면은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실 때라든지 이럴 때는 꼭 따로 보관하게 되는데요. 공기 중에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물이라든지 세정액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계속 보관을 하실 때는 항상 수분이 있도록 그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틀니 자체가 약간의 수분을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건조가 된다 하면은 변형이 약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씻으실 때는 보통 칫솔, 네. 틀니 전용 칫솔이라든지 아주 강한 칫솔, 그다음에 틀니 세정용 페이스트가 있는데 치약이 따로 있어요? 네. 틀니용 치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비눗물이라든지 레귤러 소프로 닦으셔도 되고요. 네.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치아에 사용하는 치약 자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치약에는 마모제들이 있기 때문에 치약으로 틀니를 닦게 되시면은 약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적인 스크래치를 계속 만들게 됩니다. 그런 표면 상태의 스크래치가 계속 나게 되면은 그 위에 아무래도 치석이라든지 이런 거 낄 확률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치아 자체가 스테이닝 굉장히 색깔 변형이 오고 이런 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예, 특별히 신경 써서. 닦으실 때 또 간혹 가다가 오시는 분들 중에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고치러 오셨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칫솔질이라든지 관리를 하실 때 물을 항상 밑에다 두시던지 아니면 수건을 이렇게 깔아 두셔서 미연에 그런 사전에 그런 것들을 방지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혹시 이제 그거를 결국에는 계속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닦아내다가 혹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수건을 깔아 놓는다거나 다른 거 준비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실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알고는 계셔도 이 의치가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 오입으로 커버가 되는 건가요? 현재 오입 커버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든지 노년들이라든지 그분들에 한해서는 그 덴탈 서비스, 즉 뭐 발치라든지 치과 치료 같은 것들은 병원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치약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치골 함몰이 너무 심해서 덴처 같은 거를 끼지도 못한다는 그런 판명이 나거나 아니면 그런 소수의 케이스들은 병원에서
오입으로 커버가 되는 임플란트 수술도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네. 근데 보철 치료는 아직도 오입으로 전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입으로 커버가 안 된다라면 사실은 보호부로 커버가 안 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의치과가 있거나 아니면 네. 치과 진료가 있는 학교에서 네. 레지던스 코र्스 학생들이 하는 그런 거에서 치료를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미 계속 틀니라든지 의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덴탈 오피스라든지 의치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네. 약간의 약간의 치료, 약간의 좀 변형이라든지 이런 네. 걸로 계속적으로 쓸 수 있으면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체크업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너무 만약에 잇몸 변형이 너무 심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의치를 갖고 오셨는데 이건 잇몸 변형이 심하니까는 전에는 심플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네. 새로 만들어야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의치나 틀니 많이들 알고는 계셨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잘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아가 모든 건강의 근본임을 잘 알아야 하듯이 무엇이 삶의 근본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근본을 잊고 재물에만 집착하면 치아가 썩어가듯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건강한 치아, 예쁜 미소와 함께 삶의 가치를 높여가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